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휴가 끝내고 빨리 복귀한다 할 것 같거든요. 예. 복귀 안 한대. 내수 진작을 위한 거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휴가를 3번 연속 사실상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휴가는 쓰기도 했지만 2018년 휴가는 중간에 복귀하기도 했고 나머지는 코로나라든지 일본과의 무역 전쟁들 때문에 휴가를 아예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저게 이제 휴가 복귀 안 하는 이유가 내수 진작이래요. 공무원들 다 휴가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내수 막 돈 써라. 아이고 씨.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저 표현이 너무 좀 가소로운 게 윤석열이 전통시장 가서 식혜 한 그릇 마시면 그게 내수 진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런 거겠죠. 윤석열이 먹은 식혜다라고 해서 홍보 효과가 나서 손님들이 거기에 많이 올 거라는 왜 저 째려보시나요? 그런 생각의 어떤 그 차라리 애국장을 파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이게 저 멍청한 소리인 게 지금 태풍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 재수가 없다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 작년 6월 달인가 8월 달인가 폭우 왔을 때 윤석열이 한 조치가 뭐였어요? 공무원들 출근 늦게 해.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나도 휴가 가니까 니들도 휴가 가 이럴 거잖아요. 그래 가서 휴가 가가지고 돈 좀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은 윤석열 본인이 간 저 집은 장사 잘 들릴지 모르지. 다른 집은 뭐요?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휴가 가라. 그러면 이거 역시 각자도생인가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서 여러분들 주말에 보셨겠지만 횟집 가가지고 회 처먹고 오죽했으면 윤석열 최근에 별명이 회말근이에요. 회말근. 해말근이 아니고 회말근이야. 그래놓고 이제 윤석열은 전화로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논리라고 하면 대통령이 복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딱 기강 잡고 휴가는 가을에 가. 태풍 다 끝나고. 요게 아니라 공무원들 휴가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태풍은 누가 수습하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죠. 뭐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태풍이 비껴갈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달라질 게 뭐 없잖아.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웃깁니다. 설마 조기 복귀를 할까 우리는 기대도 안 했는데 조기 복귀설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예정된 휴가 다 마칠 거다라면서 일축했다라는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네. 걱정입니다 진짜. 그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지금 뭐 전 정권 탓이네 뭐네 개소리 하지만 지금 현재 잼버리 시스템의 문제가 뭐였을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잼버리의 공동위원장이 5명이야. 명단 한번 볼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김관영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5명에 집행위원장 1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지. 여기 민주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사태가 이렇게 났다. 100% 거짓말입니다. 저 이유가 안 되는 게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잼버리 조직위원회 구성도 한번 볼게요.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이렇게 이제 5군데가 이렇게 구조상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공동위원장이 5명이면은 누가 대장이냐 이런 얘기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 3명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산이죠. 예산 집행이 여가부를 통해서 나가요. 그 사실상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라고 보는 게 맞죠. 일단은.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이게 준비가 안 됐느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뭐 지원하라 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 여가부는 뭐예요? 김현숙이는요. 자기 부처 폐지하려고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잼버리 준비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여가부가 지금까지
많이 집행했던 사업들의 공통점이 잼버리나 올림픽처럼 큰 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뭐 기획하고 집행한 경험이 없단 말이죠. 여가부에서 그 진행하는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상담. 그래서 이제 그 냉방버스 하나 구해가지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성 취업 구직자들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 또는 뭐 그 강사 파견해가지고 뭐 성범죄 방지 교육하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런 그 대책을 세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납득 안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장 실태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면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죠. 저쪽에서는 지자체 문제, 전라북도나 부안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그런 개념 아시죠? 주관과 주체의 차이 같은 거. 주체가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계산을 갖다가 니들이 이거 해봐 하는 게 주관이에요. 주체는 총 컨트롤 타워고 주관은 실제로 주체 측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질구레한 일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좀 약간 일머리가 있었다면 차라리 예산 쓰는 권한을 전라북도에 줄 테니까 전라북도가 책임지려고 해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다 밀어줄게. 이렇게 했으면 이런 꼴은 안 났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잼보리 그 운영하는 그 운영센터 있잖아요. 운영센터가 내년에 완공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정이 너무 뻔한 거예요. 전북도에서 기획안 올려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집행해주면 되는데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여가부에서 계속 시간을 끈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박근혜 때 2015년 9월 달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현지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하고 경쟁을 했는데 국내 후보지로 낙점된 게 박근혜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간척지 개뻘이잖아요. 거기다가 대규모로 뭔가를,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겠어요? 심으려면 심을 수 있지. 배수로 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잼버리가 끝나면 깨끗이 치우고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작은 잼버리를, 그것도 한여름에 간척지 바닷가에서 그걸 정한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진짜 쪽팔리는 게 이전 그 직전의 잼보리 있잖아요. 직전의 잼보리가 일본에서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간척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열병 환자들, 온열 환자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잼보리하고 다른 건 온열 환자가 나왔다는 것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연맹에서 우리나라를 그 선정을 할 때 당연히 조건이 들어갔겠죠.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온열 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발생했던 온열 환자에 더해서 뭐 위생 문제니 식품 문제니 관리 문제니 배수 문제니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쪽팔린 거예요. 네. 홍장미님이요 댓글창에 소금물에 나무를 심는다고요? 크크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간척지에서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소금물이 심는 게 아니고 바다를 일단 방파제 같은 걸로 쭉 막은 다음에 육지에 있는 흙을 갖다 붓는 거예요. 네, 저분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쨌건 이거 있잖아. 작년 국정감사 때 그 장면.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여가부 장관이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 아, 그냥 이 장관들의 지금 특성인데 저 자리에서 저 순간만 모면하려고 지금 사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뭘 그러니까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챙기지도 않았어. 심지어
뭐 누군가 실무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걸로 장관조차도 한 번 마지막 최종 점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립 서비스로만. 실제로 저한테도 이렇게 거기 관련한 영상이나 이 사진들이 이렇게 제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좀 한심하다 그럴까요?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잼볼이라는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지나갈 정도의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뭐 세계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실 무관심한 듯이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시작했던 게 결국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에 이 사고가 터진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 순간에 이자들이 어떤 종특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 정권 탓을 하면 돼. 전 정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거라면 기반 시설 만드느라고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벌판에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닥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그 새만금 간척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다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새만금으로 그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고속도로와 국도 차원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을 다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넘겨받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텐트까지 다 지어놔야 됩니까? 아니 저는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준비를 못했다고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이 행사를 주관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그 글로벌이 다 멈춘 상태가 됐으니까 아예 솔직하게 이렇게 돼서 좀 준비가 늦어질 것 같아서 이 행사를 좀 연기를 하든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관심도 없었을 것 같고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전 정권 탓 이게 지금 오지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여가부 장관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 문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부 장관 물러나는 걸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없애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문책하면서 폐지하는 걸로. 근데 보니까 또 보면은 여가부 장관이 개판이야. 막 약속 1시간 만에 번복하고 이번에 보도 통제가 있었잖아요. 요거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도 통제가 저 헤드라인 쓴 언론사가 한국경제 아닙니까? 아사리판 잼버리 지금 보수 쪽까지 다 등 돌리고 있는 상태. 이런 느낌이고 지금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기사화 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지? 나 이거 세 번 읽어봤어. 그러니까 이거 이 장관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통역 좀 해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거기서 일어난 성범죄가 경미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고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를 말했을 뿐이다. 내가 그 보고를 받고 그건 경미한 성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단순히 그렇게 경미하다고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관이 성범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말처럼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자기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미한 사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내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렇게 보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딱 윤석열 캐릭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줬잖아요. 김현숙이 이거 보고 엄청 고마울 겁니다. 스포츠 사이즈 그럼 빨리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사실 이 행사에 돈을 오지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봐봐요. 2019년 미국 잼버리 출장 보고서 봐봐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상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이거대로만 했어도 지금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게 잼버리가 그 청소년들 중심으로 참가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세계 잼버리 역사를 쭉 찾아보면 대부분 8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1월, 7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만 그 외국은 대부분 9월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전에 이제 8월에 굉장히 큰 행사들을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집중적으로 잼버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온열 질환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 개최를 하든지 간에. 근데 이 새만금처럼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허허몰판에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그 잼버리 행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노하우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네. 박근혜 때 잼버리에 관심이 엄청 많았더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하게 된 것도 박근혜 정부 측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뭐 유치한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자기들 뭐 공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는 많이 하더니 이제 와서 뭐 다 문재인 정부한테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구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박근혜 정부 2012년 강원도 고성과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한 준비 돌입. 2015년 9월달 한국 스카우트 연맹 전북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선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윤석열이 당선된 게 3월달이고 작년 집권한 게 5월달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막바지 준비는 윤석열 정권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던, 쉽게 표현해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부지를 다지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 세세한 준비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따가 그 이야기 따로 한번 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한덕수 저 양반 참, 저 양반 보면은 저번에 왜 그 저 수해 났을 때 공무원들 밖에 나가서 뭐 하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수레를 밀었죠. 고양이 손으로 그 귀엽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김현숙이나 힘없는 장관, 김현숙한테 주로 맡겨놓고 저 거기다가 이제 저 이상민이 숟가락 얹고 이제 원수가 나온다는 개소리 했고 뭐 사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저기 이제 상주하는 거죠 지금. 마치 열심히 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쇼하는 거예요. 겨우 열심히 일하고 지금 라면 하나 겨우 먹는데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말 시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 사진 딱 찍는 순간 딱 퇴했을 것 같지 않아요? 라면? 사진 딱 찍고 나서 바로 퇴. 아니, 나는 기억나긴 게 저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진도에 있는 체육관에 맞아요. 그때 저 장관 하나가 라면 가서 먹었어. 라면 처먹던 그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 장관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네. 진짜 그게 고생하긴 먹고 자고 했죠. 한 게 네. 있었는데. 아 근데 이 사진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상민이 이렇게 긴팔 입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그것도 이게 혹겹으로 입고 있는 게 안에 하나 입고 더 입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는 에어컨이 네.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지금 라면을 먹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잠깐 열었을 뿐이에요. 근데 에어컨 안 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편한 데서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네, 거죠. 모든 게 꼴보기 싫죠. 다 지금. 싫어 지금. 왜 너만 긴팔 입고 있는 거야 이 숨 쉬는 더위에. 것도 싫죠.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면 저게 지금 푸세식이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요? 변기는 수세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푸세식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요? 진짜요? 와 너무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설마. 뭐 아니. 새로 놓은 거 아닐까요? 근데 나는 저기서 정말 또 한덕수가 자기가 이제 일 좀 한다고 네. 청소를 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저렇게 청소하면 등짝 맞아요. 그러니까 물티슈 같은 걸로 손가락으로 또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잖아. 잘 봐요 뒤에 이 변기를 잘 보면 물 내리는 데가 어딨어. 아 진짜 있어요, 그렇구나. 요즘 아니, 호텔 가면 센서로 자동으로 아니 쭉 뚜껑 내려가잖아요.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푸세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속상하다 진짜 속상하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화장실 청소에 원래 투입된 사람이 8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지금 900명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투입을 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무원까지 투입을 시키니까 아 우리는 푸세식 화장실은 청소 못한다. 또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애들도 누가 푸세식에서 일을 봅니까? 부끄럽고요. 자 결국 이 정권 특성은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탄핵된 뒤에 바뀔 것 같습니다. 사고 터지고 부랴부랴 뭐 일을 해. 이게 만약에요 한덕수 차원에서 총리가 가서 상주하듯이 하면서 뭐 중앙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은 말만 립서비스만 하는 거잖아요. 전폭 지원하라 이런 거. 전폭 지원하면 뭐해. 예산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오죽하면
그 예산 갖다가 어디다 썼냐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사고 터지고 나니까 저기 가가지고 무슨 화장실 청소하는 것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자, 윤석열 정권 특성이에요. 준비가 없어요. 만반의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K-팝 콘서트가 뭐 연기됐다가 아니라 11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뺏어가지고 저것도 완전히 대통령실 옮기는 거랑 똑같더만요. 대통령실에 하나 옮기니까 줄줄이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행사를 밀어내버린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K-팝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으면 다 가버릴까봐 최고의 히트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브를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브 등이 나오는 K-팝 콘서트를 11일 끝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밤으로 연기를 하면서 잡아두고 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일정이 있던 프로스코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거기다가 그 아이돌 팀들은 몇 달 전에 1년 전에 이 스케줄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미루면은 그 아이돌들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행사 출연진 뺏어오는 게 또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안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연기하지 말라 그냥 6일날 예정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굳이 연기를 옮기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 건데 이게 원래 이제 아이브가 오기로 했는데 이것도 틀어질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슬쩍 BTS를 흘립니다. BTS가 올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흘린 거예요. 군대 간 애들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네 진짜. 사실상 지금 잼버린이 끝났다고 봐야지. 태풍이 오면서 대부분 다 철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분노의 질주님 감사하고요. 피로곰님 잼 버려 장관, 젠 버려 장관에 감사합니다. 쪼양님 뭔 일만 생기면 나타나는 그분 전 정권 씨. 네. 그 다음에 백승대님 미안해요 이재명 이 앞에 보이죠? 작가님이시구나.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처음으로 한 말 미안해요 이재명 이 책 재밌습니다. 구매 한번 해보시고요. 분노의 절주님 마차님 오늘 또 15880629 자동 결제됐는데 이건 언제까지 자동 결제되는 건가요? 내버려 두시면 평생 하면 될 거예요. 네. 카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카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18770629입니다. 네. 다음에 고고식님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